예, 안녕하세요.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 경찰학과에 있는 김재훈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세종사이버대학교 경찰학과에서 형사법, 그리고 경찰학, 그리고 범죄학, 이런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형법 총론 문제풀이 그한 10개 정도를 추려서 좀 동영상 형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에 관한 이제 총괄 강의 부분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습할 내용은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형법 과목이 출제되는 이제 국가시험 이런 거 알아보고, 그리고 형법의 어떤 객관식 시험 문제 유형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뒤에 만든 10가지 영상의 목차 이런 것, 그리고 형법을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보면 경찰 채용 시험에 어떻게 합격할 수 있을지, 이런 테마로 좀 잡아보겠습니다. 먼저 형법 과목이 출제되는 국가시험을 좀 살펴보면 경찰직, 그러니까 경찰 공무원이 되는 각종 어떤 시험 보면, 우선 뭐 순경공채 시험이 있죠. 순경공채 시험이 있고, 백일단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경찰행정 경력 채용 시험, 그리고 전의경 특채 시험, 그리고 경찰 특공대 시험, 그리고 경찰에서 이제 세무회계 경채 시험이 있고요. 경위공채 시험이 있고, 성진 시험이 있습니다. 각각 보면 경찰 업무와 관련해서 경찰은 이제 범죄 예방, 수사 뭐 이런 것들이 주된 임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사법이 항상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 과목에 항상 형법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지금처럼 형사법이라는 이런 과목명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형법과 형사법, 형사소송법을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형법, 형사소송법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이 빠져 있는 그런 시험은 아주 드물죠. 그래서 경찰관이 되려면 형법은 필수고요. 그리고 성진에도 형법을 좀 공부를 하면 아주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총 문항수를 보면 이 순경공채 시험 40문항이지 않습니까? 이 백일단하고는 이제 같은 시험지로 같이 시험 칩니다. 그래서 경행경채 40문항이고요. 그리고 뭐 전의경 특제, 특공대 특제, 세무에게는 20문항씩, 그리고 경유공채 40문항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형사법 제목 속에는 형법 총론이 있고요. 형법 강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형소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형사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40문제 중에 따지면 이제 3분의 1씩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형총이 한 12문제에서 14문제 정도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뭐 이 경행경채도 똑같은 시험지로 하니까 다 같이 이렇게 12에서 14문제 이렇게 나가는 거고, 전의경 특채나 뭐 이런 경우에는 형법이라는 과목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형사소송법 빠지죠. 형총과 형각만 있죠. 그래서 20문제인데 그중에 좀 보니까 형법 강론이 오히려 더 많이 나옵니다. 우리 세 가지 이런 경채의 경우에는. 그래서 많이 나오면 10문제. 나머지는 뭐예요? 형법 강론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경위공채의 경우에도 역시 40문제니까 뭐 한 3분의 1씩 나오는 거고, 성진 문제도 뭐 여기 형법이라는 과목으로 반반씩 이렇게 나오는 거죠. 형총과 형각이 이렇게 반반씩 나옵니다. 자, 그리고 다른 해경도 보면 비슷합니다. 순경공채, 수사경채, 그리고 해경학과 경채가 있고요. 경위공채, 성진 이렇게 있는데 각각 뭐 좀 비슷한 그 비율이고, 다만 형총보다는 형각에서 많이 나오죠. 형법 강론에서 훨씬 많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고, 기타 공무원 주로 이제 검찰, 여기 국가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검찰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체제, 인사혁신처에서 하는 체제는 국가직 전체를 통합해서 한꺼번에 시험 관리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직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형법을 주로 다루는 것은 이 검찰입니다. 검찰직 또는 마약수사직. 자, 9급의 경우에 형법이 있죠. 그리고 7급의 경우에 형법이 있고, 법원직 역시 9급이 있고, 여기는 법원직은 이제 7급을 시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5급에 이제 객관식 문제가 있고요. 자, 국가직, 검찰도 5급이 있죠. 그러나 여기 객관식 문제를 치지 않고 주관식으로 칩니다. 그리고 군무원이 있습니다. 군무원은 이제 우리 헌병과 관련된 우리 군사경찰에 근무하게 될 군무원들, 이분들이 이제 9급, 7급, 5급 이렇게 각각 시험을 칩니다. 다 형법 과목으로 치고, 우리 아시다시피 이제 변호사 시험, 변시라고 하는데, 변시에서도 형사법 과목으로 이 객관식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각각 보면 뭐 20문제에서 40문제 이렇게 다루고 있고, 뭐 형총이 어떤 경우에는 많은 경우도 있고, 형각이 많은 경우도 있고, 시험 어떤 직종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형법 공부를 하시려면 이제 실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가를 봐야 되겠죠. 근데 시험 문제, 요즘은 옛날에는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어 뭐 한 2000년경, 90년경은 굉장히 단어 몇 개,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많았습니다만은 지금은 문장이 굉장히 깁니다. 길고 그 중에서 뭔가 틀린 거, 맞는 거 이거 골라내야 되니까 좀 속독 기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 가지, 특히 경찰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문제 유형을 좀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1유형, 이래서 부정문항 선택 문형, 이게 가장 쉽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음 중 뭐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 선이죠. 그러니까 1번 뭐 설명 쭉 돼 있는데 이거 맞는 얘기고, 2번 맞는 얘기고, 3번 맞는 얘기, 4번 보니까 틀린 얘기야. 그래 이걸 골라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보면 자기가 문제풀이에 대해서 자신만 있으면, 예를 들어 지금은 4번까지 읽어야 되지만, 예를 들어 2번째에서 틀린 게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틀렸다는 확신만 들면 이 밑에는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1유형, 부정문항 선택 유형은 아주 수험생들에게 아주 유리하고 좋은 유형이죠. 근데 이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은. 자, 제2유형 보겠습니다. 이거는 긍정문항 선택형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다음 중 뭐뭐에 관한 설명 가장 적절한 거, 옳은 것이죠. 그러면 이건 아까 식으로 보면 XX, XO 뭐 이런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맞는 거, 많은 것에 틀린 거 하나 찾아내는 건 쉬워도요. 이 전체 틀린 것 중에 맞는 거 하나 골라내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1유형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뭐 예를 들어 여기 X인데 두 번째 2번 O, 이게 확신만 들면 3번, 4번은 읽어보지 않죠. 그리고 바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이 제2유형도 시간 단축에 아주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즘 한 2000년 중반경부터, 그러니까 한 15년 전부터 이게 박스형이 나왔어요. 박스형. 우리 사시에서부터 나왔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박스형이 나오니까. 자, 박스형 중에 부정개수형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 다음 뭐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모두 몇 개인가, 이런 유형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다 읽어봐야 돼요. 기억, 니은, 디귿, 리얼, 미음 해서 이거 O, 뭐 이거 X, O, X, O 이렇게 해서 틀린 것이잖아요. 그러면 2개 이렇게 골라내는 것이 바로 이제 박스 부정개수형입니다. 자, 이게 나오다 보니까 이거 아리까릿한 거 있죠. 아까 같은 경우에는 아리까릿한 것은 이제 뭐 세모 형태로 뒀다가 확실한 X가 하나 나오거나 확실한 O가 나오면 답을 골라낼 수 있지만, 지금은 이거
모두 다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점점 더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 O인데 얘 모르겠다. 얘는 O다. 얘는 X인 거 맞아. 얘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진단 말이죠. 그래서 박스형 문제가 이게 처음 나왔을 때부터 굉장히 수험생들을 괴롭게 만드는 그런 문제 유형입니다. 자, 근데 박스가 또 마찬가지죠. 긍정계수형. 자,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러면 여기 뭐 X, O, X, 뭐 X 이렇게 가서 뭐 2개 이렇게 골라내야 되는 것이죠.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부정계수형이나 긍정계수형 다 만만치 않고 옛날보다 어려워졌다는 것이고, 5번째 볼까요? 이번엔 또 OX 표시형입니다. 박스 제시를 하고 뭐 O, X, O 뭐 이렇게 해서 뭐 몇 번 이걸 이제 골라내야 되는 거거든요. 역시 이것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3번, 4번, 5번 이런 것들은 점점 더 디테일하게 그 수험생들에게 정확한 지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6유형 볼까요? 자, 최근에 한 2010년도 중반부터 또 이런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죠. 어떤 뭐 사례를 제시합니다. 이런 사례를 보고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래서 뭐 어떤 사례를 이렇게 제시를 해요. 예, 이거 모두 몇 개인가는 아니고요.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례를 제시하고 1번 사례 뭐 이렇게 설명하고 2번 사례 설명하고 3번 사례 설명하고 4번 설명하고 이거 올바르게 설명 이거 XX 요거 O 그 다음에 X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을 골라내는 그런 유형들이죠. 이런 것들도 이제 점점 문제를 발전시켜서 만들어내기 시작했고요. 자, 이제는 투박스 개수형 문제 이런 것도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례 하나를 제시하고 이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박스 안에다 또 2번째 박스에다 넣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뭐 어떻다, 니은은 어떻다, 디귿은 어떻다, 뭐 리얼은 어떻다. 이래서 1번 기억 읽어보니까 틀렸다. 니은은 맞는 표현, 디귿 맞다. 그 다음에 리얼도 맞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3개. 뭐 이런 식으로 골라내는 것인데, 그러니까 점점 이제 뭔가 수험생들을 지식이 완전한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것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그 공무원 채용 시험 또는 이제 각종 우리 객관식 문제에서 나오는 그런 발전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잘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 40문제 중에 보면 이제 박스형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되면 시험이 어렵다고 이제 수험생들이 하소연하고, 적게 나오면 좀 쉬웠다고 그렇게 해서 난이도 조절할 때도 이렇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제 이렇게 발전하고 있구나, 이런 추세로 가고 있구나, 이런 것을 이해를 하시고, 제가 그 10개 우리 그 문제풀이 영상을 올릴 건데, 거기에는 여러분들 박스형은 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를 골라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박스형은 제외하고 최초에 제시했던 제1유형이나 제2유형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풀이 영상을 각 목차는 제가 이제 형법 총론 중에 테마 중에 조금 한 10개 정도 골랐고요. 그 중에 이제 또 문제가 좀 어려우면 안 되니까 좀 쉬운 거 위주로 좀 골랐습니다. 1강은 형법 적용 범위, 2강은 인과관계, 3강은 이제 과실, 4강은 정당방위, 5강은 책임 능력, 그 다음에 이제 6강은 미수에서 이제 실행의 착수 시기와 관련된 문제, 7강은 공동정범, 8강은 교사범과 종범, 9강은 재수론, 그리고 10강은 형벌론 중에 그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에 관한 문제, 이렇게 10가지 테마를
골라서 10개 문제를 가지고 좀 풀이하는 그런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형법을 상당히 좀 쉬운 과목이 아니거든요. 형법이. 그러니까 뭐 처음에 대부분 이제 경찰, 나는 운동 잘하니까 경찰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많은 학생들이 형법 뭐 강의 몇 번 들어보고 와,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포기하는, 자포자기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다수 많이 봤습니다. 근데 우리 경찰 업무 자체가 좀 인내력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쉽게 포기하고 이런 분들은 경찰을 하게 되면 역시 다양한 문제를 봉착해서 자기 스스로 경찰관으로서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아무래도 이제 떨어지게 되겠죠. 그와 같은 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형법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그 시험 과목에 들어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항상 뭐 모든 시험이 마찬가지지만 경찰 시험 또는 형법에 정복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자신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처음에는 어렵지만 항상 반복해서 숙달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뭐 태권도 품새도 또는 뭐 아니면 뭐 유도 뭐 이런 거, 업어치기 이런 것도 한 번에 끝내지 않았지 않습니까? 항상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여러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좀 체크하고 실험하고 그리고 영상하고 익숙해져서 여러분들이 반복 학습을 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럼 형법 공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일단 이제 어려운 게 여러분들 법률 용어거든요. 법률 용어, 뭐 정당 방위가 뭔지, 정당 행위가 뭔지, 책임 능력이 뭔지, 뭐 아니면 뒤에 가서 뭐 포괄일죄가 뭔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혼자서 책을 가지고 아무리 해도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기본서를 가지고 그 동영상 강의 이런 것을 들으면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그 법리 같은 것이 많이 나와요. 요즘 이런 법리, 대법원 판례에서 나오는 법리를 가지고 주로 문제를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은 판례 위주로 그 좀 반복해서 법리를 좀 이해해 주십사, 이런 말씀 드리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여러분들의 합격의 장에 여러분 이름을 넣는 그 방법은 문제에서 다른 경쟁자보다 내가 더 많이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풀이에 아주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가 너무 많거든요. 제가 앞에서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그 국가시험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그 기출 문제, 뭐 책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을 많이 풀어보시고 틀린 것 항상 체크해 나가서 그 틀린 것을 항상 또 그 다음에 또 틀려요. 그러니까 틀린 것을 좀 체크해서 반복적으로 반드시 맞춰서 시험장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형법에 대해서 한 두 번 정도 여러분들 한두 번 떨어져 보면 그 다음부터는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우리 이제 그 경찰 시험의 경쟁률이나 어떤 합격선을 좀 23년하고 24년에 좀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뭐 다른 경체 이런 것들은 빼고요. 우리 경행 경체하고 남자 공채, 여자 공채 이것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23년도 1차에서 보면 남자는 1333명을 모집했어요. 근데 원서 접수는 2만 명이 경찰 나는 순경이 되겠다라고 해서 원서 접수를 시켜서 15.6대 1, 경쟁률은 15.6대 1이었고요. 전국 평균 경쟁률이. 그리고 평균 합격선은 그 해 좀 쉽게 나왔습니다. 217.4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자는 365명을 모집해서 역시 마찬가지 29.9대 1. 이거요. 그리고 합격선이 226.5점. 그러니까 남자보다
9.1점이 더 높았어요. 여경이. 경행경체의 경우에는 120명 모집에 878명이 응시를 해서 7.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쭉 가서 평균 합격선은 평균이라는 얘기는 이제 전국의 18개 시도 경찰청이 다 다릅니다. 합격선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낮은 점수에도 지원만 어디 지방청만 잘 택하면 합격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평균 합격선이 경행경체의 경우에는 172.4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 공채와 비교하니까 무려 45점 미만이어도 합격했습니다. 자, 23년 2차 역시 보니까 쭉 해서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경행경체의 경우에 경쟁률이 11.5대 1, 남경 15대 1, 여경 28.9대 1이었고, 이 남경에 비해서 경행경체가 26점 미만이어도 합격했습니다. 자, 그리고 4년 1차에는 남경, 여경, 비율은 조금 남경의 경우에 줄어들었죠. 그리고 점수도 좀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경행경차는 안 쳤습니다. 1차 때. 자, 2차 때를 보니까, 24년 2차에 보니까, 남경 10.3대 1, 여경 30.3대 1, 경행경차는 12.9대 1.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역시 점수가 낮았죠. 자, 그러니까 24년은 1차를 안 치니까 경행경체들이 2차에 지원을 많이 해서 경쟁률도 상당히 올라갔고, 점수도 이렇게 굉장히 높아졌지만,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 경행경체가 항상 점수도 낮고 경쟁률도 낮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경찰행정학과 경력채용시험 이걸 좀 잘 유념을 하시고, 실력이 나 공채 충분히 합격할 실력 돼 이러면 공채 가시고, 그렇지 않다면 경행경체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경찰 채용시험 합격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내년 2026년부터 채용 제도가 좀 바뀝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는데, 기존에 이제 남자 인원 정해놓고 여자 인원 정해놓고, 그에 따라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이렇게 경쟁을 했습니다. 이걸 분리 채용이라 하는데, 내년부터는 통합 채용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남녀 구분 없이 동등한 조건으로 이제 경쟁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보면 양성평등 채용을 목표로 여경들의 인원을 좀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와 같은 방침을 정한 건데, 특정 성별, 예컨대 여성의 경우에 합격자가 최소한 이제 15%는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보다는 여경이 많이 합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그 여경들이 그러면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현장 대응 능력이 약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여경이 그 어떤 사태를 제압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 종목식 시험, 과거에 지금 현재는 지금 5가지 종목으로 체력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그리고 악력, 100m, 1000m 이렇게 5가지 종목으로 시험을 치고 있는데, 이것을 순환식 체력 시험으로 내년부터 변경을 하죠. 그래서 남자, 여자 똑같이 4.2kg 조끼를 착용하고, 장애물 코스 달리기, 장애 허들 넘기, 그리고 당기기, 밀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이렇게 5가지 종목을 정해진 이런 순서에 따라 4분 40초 이내에 완주해야 합격합니다. 근데 특정한 곳에서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한 번에 그 어떤 코스에서 실패하지 않고 바로 끝까지 가야만 4분 40초 이내에 완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여성분들의 경우에 그 장벽 넘기, 그 키가 막 이 정도 되는 그
그 장벽을 여자들이 넘어가야 되니까 거기에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고, 또 당기기 밀기 할 때 뭐 당기거나 밀고 이 상태로 이렇게 90도 이동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구조하기 해서 75kg 정도의 어떤 인형을 쭉 밀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사항들이 좀 여성의 입장에서 좀 쉽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이제 남자의 경우에는 이제 필기 시험이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남자끼리 경쟁했는데 이제는 여자하고 경쟁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남자는 필기 시험을 지금보다 더 잘 봐야 될 것 같고, 여성의 입장에서는 필기는 뭐 어느 정도 여러분 여경들이 잘해 왔으니까 앞으로는 체력 정도, 체력 시험이 이제 당락을 좌우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남성이라면 필기 시험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여성의 경우에는 이 체력 시험에 좀 더 이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에서 150% 합격을 하는데, 남성의 경우에는 뭐 필기 시험에 합격하면 어느 정도 합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여성의 경우에는 그 1차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뭐 체력을 별도로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좀 부담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뭐 잘 아시지만 영어와 한국사 이런 거, 검정제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요. 영어는 지텔포 43점 이상 받아야 되고, 한능검은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60점 이상 받아야 검정제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도 가점 외에는 모든 가점이 다 없어졌죠. 그래서 무도를 2단, 3단, 2단 이상 해야 1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4단이 되면 2점.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들 수험생 입장에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 공채가 어렵다면 이 경찰행정학과 경채가 있습니다. 경행경채라고 하는데, 이 경행경채 시험을 좀 여러분들 선택해 보실 것을 권장을 합니다. 특히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 경찰학과에서 우리 경행경채를 위해서 별도의 이렇게 여러 가지 교과목들을 많이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그 학사학위도 받고, 그리고 경찰 시험도 준비하고, 이런 뭐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학습 동아리, 그러니까 매주 1회 제가 형사법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학습 동아리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면 굉장히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중앙경찰학교 같은데 사전에 좀 이렇게 가서 그 훈련 받는 것을 함께 좀 관람도 하고 체험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경찰과 연계한 그런 체험 활동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찰 시험 공부 준비도 하고, 다양한 경찰과의 교류 활동도 좀 하시고, 또 경찰 이외에 여러분 수험 과목 이외에 다른 어떤 교양 과목도 좀 이렇게 들으면서 소양도 좀 쌓고, 이런데 제가 봐서는 굉장히 좋겠다. 그래서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 경찰학과로 오셔서 경행경채 준비를 하실 것을 적극 좀 권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수험생, 경찰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대한민국의 미래 경찰관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